안녕하세요. 10장 2절 가변인자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선 가변인자 함수를 사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가변인자를 사용자 함수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인트형만 전달하는 가변인자 함수를 예로 공부하고요. 마지막으로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 봄으로써 가변인자 함수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변인자 함수라는 것은 인수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왜 가변인자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printf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한 함수들을 찬찬히 생각을 해서 보면 인수가 없는 함수는 아예 인수가 없는 함수로 사용을 해왔고, add라는 함수로서 정수 인수를 두 개를 갖는 함수는 항상 정수 두 개만을 인수로 갖는 함수를 사용을 해왔었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printf를 보면 printf는 하나, 두 개 인수를 가졌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 둘, 세 개의 인수를 가졌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수를 가졌다가 이게 보니까 프린트 함수는 잘 보시면 인수들이 변경 가능한 가변인자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변인자 함수가 printf가 되겠고요. 자, 그럼 printf라는 건 사용자가 이 인수를 무엇을 출력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를 출력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곧 호출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함수가 만약 이거의 인수의 개수를 딱 정해가지고 인수를 3개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정해놓는다면 사용자가 이렇게 인수의 타입이나 개수를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자가 곧 호출축 콜러 쪽에서 프로그램 함수의 인수들을 결정하고 그 인수들을 타입과 개수들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변인자를 사용한 사용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쉽게 문법적으로 C 언어에서는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 저희가 지금까지 정수를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만들었겠네요. void return 타임은 없고 프린트 함수에 int형 n값을 갖는 이렇게 만들어 왔죠. 네,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왔는데 이건 int 형식의 정수를 인수로 받는 매개 변수로 갖는 프린트 함수다라면, 자, 이제는 이 개수가 10개, 2개, 3개, 100개여도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수의 개수를 가변적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아니겠네요. 기호는 여기에 있는 문법 점점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기호가 아니라 실제 함수 파라미터 인수 측에다가 쓸 수 있는 C 언어의 문법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이 컴파일을 지금 해보시면 컴파일이 되는데요. 이렇게 프린트에 A라는 인수 하나를 넘겨도 이건 실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동작하지는 않지만 2개를 인수로 넘겨도 실행은 가능합니다. 3개를 넘겨도 실행은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걸 알 수 있어요. 점점점이 인자가 몇 개가 되든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곧 점점점을 뭘 나타내냐면 여기서부터 인자가 몇 개가 들어오든지 모두 다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예제, 가변인자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int형 a, b, c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프린트 함수는 인수를 2개를 넘길 때도 있고 이와 같이 프린트 함수는 인수를 3개를 넘길 수도 있고 4개를 넘길 수도 있고 또 점점점점 5개, 6개 얼마든지 넘길 수가 있도록 코드를 사용자 함수, 프린트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1, 2, 3은 정수값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정수값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int형 n이라고 정수값이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 B, C라는 인수들이 가변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점점점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가변인수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것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int n 쓰지 않고 점점점만 쓰면 될 텐데요. 네, 사실 가변인자는 문법적으로 점점점이지만 이 함수의 인수가 이쪽으로 넘겨져 오면 어떤 인수가 넘겨져 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전달돼야 됩니다. 예로 저희가 printf는 이 앞에 있는 문자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이 %는 뒤쪽에 따라오는 이 인수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 하나, 둘, 곧 두 개의 인수가 나온다라는 의미고요. 하나, 둘, 셋, 이건 세 개의 인수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rintf 함수 측에서는 인수가 몇 개 넘어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가변인자니까요. 점점점 인수가 몇 개 올지 모른다. 한마디로 인수가 몇 개가 올지 모르는데 이 인수 값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네, 항상 첫 번째 인수에는 가변인자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인수에는 몇 개의 인수가 뒤따라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인수에 넘기게 됩니다. 가변인자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printf 같은 경우는 이 %가 몇 개, 3개의 인수를 가변적으로 받겠다라는 의미가, 또 4개의 인수를 가변적으로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타입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 다음 하나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하나 넘어온 놈이 차형이 될 수도 있고 인트형이 될 수 있고 더블형이 될 수 있잖아요. 이 타입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이 printf에서 값을 가져다가 출력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바로 문자가 뭐를 의미하냐, 다음 넘어오는 인수들의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수가 하나 넘어오는데 이 인수는 문자 타입이다. 인수가 하나 넘어오고 인수가 2개 넘어오는데 하나는 문자 타입이고 하나는 정수 타입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의 인수가 넘어오는데 첫 번째는 문자 타입이고 두 번째는 주소 타입이고 세 번째는 정수 타입이라는 걸 네, 첫 번째 인수에다가 넘겨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print라는 가변인수 함수를 만들 때는 이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첫 번째 인수에 다음 인수들에 대한 전달 인수의 정보들을 저장해야 됩니다. 이 전달 인수에 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죠. 방금 말했듯은 몇 개의 인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개수. 네. 다시요. 몇 개의 인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개수와 그 다음 뭐를 전달을 시켜야 될까요? 그 인수들에 대한 타입 정보, 이 두 가지가 꼭 함께 첫 번째 인수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루려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은 타입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타입은 모두 다 인트 형식이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저희가 뭐로 가정을 한다고요? 인트 형식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뒤쪽에 오는 모든 가변 인수들은 타입이 뭐다? 인트 형식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개수만을 우리는 첫 번째 인수에다 넘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printf 함수는 하나의 인수가 넘어온다. 두 개의 인수가 넘어온다. 세 번째는 세 개의 인수가 넘어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정확히 첫 번째 인수에 그 개수들을 넘겨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우리는 뭘로 가정을 했다고요? 인트 형식을 인수로 받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의 가변인수 함수는 두 번째 인수부터가 가변인자들의 함수들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이 두 번째 인수에 점점점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인수는 항상 저희는 몇 개의 가변인자가 넘어갈지를 표시하는 개수 정보가 되는 거니까 int형 n이라고 만든 것이죠. 네, 자 우선은 이 문장이 없더라도 여기까지만 작성하셔가지고 컴파일 하게 되면 이 문장은 모두 다 실행됩니다. 컴파일 되고 실행까지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에 들어온 개수만큼 이곳에 들어오는 인수들을 프로그램 컴퓨터 화면상에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 자, 저희는 n값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1값이고 두 번째 함수는 2값이고 세 번째 함수는 3값이겠죠? 네, n값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수들을 모르면 이 인수들에 대한 이름이 없잖아요, 지금. 이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메모리에 변수 내용물들을 참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한마디로 A 값이 또 AB 값이 A, B, C 값이 전달이 돼 있더라도 여기서는 인수들이 전달이 되어 왔지만 이 함수 내부에서는 어떤 값이 전달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개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이 인수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변인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저희는 인수들이 전달될 때 CDECL이나 STD 콜이 어디서부터 스택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라고 배웠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착착 쌓여간다라고 배웠죠. 한마디로 이 함수가 메인 함수가 있고, 자,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이 있고, 프린트 함수가 있다면 이 메인 함수 쪽에서 인수들을 전달할 때 A라는 값이 먼저 프린트의 스택에 쌓이고요. A라는 놈이 쌓이고, 그 다음에 1이라는 놈이 그 다음 어디 스택 프레임에 쌓이죠. 네, 1이라는 놈이. 자, 1값은 누가 받았을까요? n이라는 변수가 받았네요. n이라는 변수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a가 이 n 변수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타입이 인트 형식 4바이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뭘 가정했냐면 뒤로부터 나오는 인수들도 모두 다 정수, 인트 형식을 전달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인트형 4바이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하! 저희는 이 전달되어 온 이 메모리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A값이 전달되어 온 이 메모리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뭐는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냐면 n이라는 주소를 알면 인트형만큼 건너뛰면 그 다음 시작 주소를 알고 이 시작 주소로부터 인트형만큼의 4바이트를 접근하면 이 메모리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가변인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메인 함수 쪽에 3개의 인수를 갖는 가변인자 함수, 바로 이 예제를 예로 든 겁니다. 이 예제. 세 번째 예제를 예로 든 건데요. 얘는 첫 번째가 얼마값? 3값 상수. 두 번째가 얼마값? A 10값. 세 번째가 얼마값? B 20값. 네 번째가 C 30값이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4개의 인수를 전달하면 메인에서 전달된 인수들이 printf의 스택에 쌓여가는데요. 어떻게 쌓여가냐? 가장 먼저 누구가 먼저 쌓인다고요? 네, 오른쪽에 있었던 30이라는 값이 int 형식으로 쌓입니다. 딱 정확히 4바이트. 그 다음 왼쪽에 있는 b라는 값이 그 다음 스택에 쌓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쌓여서. 그 다음 a라는 값이 복사돼서 그 다음 스택에 쌓여서 올라가고, 또 3이라는 값이 스택에 또 쌓아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정보는 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이 모두 다 전달되어 왔다면 가장 위쪽에 있는 n이라는 변수의 이름은 이미 알고 있죠. 그 변수의 이름이 뭔가요? 바로 n이죠. 아하, 이 n이라는 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모르지만 n이라는 변수의 이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는 n의 주소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n의 주소가 됐다면 얘가 int 형식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네들도 무조건 int 형식 메모리로 저희가 가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int형 메모리만을 콜로 쪽에서 전달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int형만큼 건너뛰면 네, 그 다음 주소 n의 주소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int형 주소니까요. 플러스 1하면 int형만큼 건너뛰겠죠. 그리고 int형 주소가 되고, 또 하나 건너뛰면 int형 주소가 되고, 또 하나 건너뛰면 int형 주소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이름은 그럼 주소 n으로부터의 0번째 메모리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포인트에서 공부했죠. 주소 n으로부터의 플러스 1한 메모리인 인덱스 1의 메모리. 얘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n으로부터의 0번째 메모리, 0번째 메모리인데 이 0번째 메모리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n이라고 쓰면 되겠고, 이건 주소 n으로부터의 몇 번째? 1번째 메모리. 네, 이거는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주소 n 플러스 1에 뭐라고 쓸 수 있죠? 에스트리크라고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주소 n번째부터의 2. 그런데 가로를 이렇게 써줘야죠. 주소라는 걸 먼저 연산이 돼야 되니까. 주소 n으로부터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저희가 에스트리크 주소 n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드디어 이제 찾아낼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은 n이라고 다이렉트로 제로 쓸 필요 없이 n이라고 접근하고, 또 하나는 주소 n으로부터의 1이라고 접근하고, 또 하나는 2라고 접근하고 인덱스, 또 하나는 n주소로부터의 3인덱스로 접근하면 이 값들을 모두 다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n이 1이라면 뭘 출력했어요? 주소 n으로부터의 플러스 1한 메모리의 값을 정수로 출력했죠. 네, n이 2라면 두 개를 출력하되 주소 n으로부터의 플러스 1한 메모리의 값과 주소 n으로부터의 플러스 2한 값을 출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지요. 3이면 이 세 개의 값을 각각 정수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택 프레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변인자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 예제는 동일한 예제인데요. 뭐를 해본 거냐면 n이라는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이 주소를 포인터에다 담아버린 거예요. 어떤 포인터에다 담았냐면 ap라는 인트형 포인터에다 담은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인트형 포인터에다 담고 얘는 ap의 0번, ap의 1번, ap의 2번 이렇게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겠죠. 모두 다 인트형 메모리니까요.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n의 주소 플러스 1번째 주소를 가리키면 이 메모리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 개의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루프를 돌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려면 포인터 연산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가변인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C&I에서는 매크로를 정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 똑같은 예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예제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클라이언트 코드, 곧 여기 콜로 쪽 코드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함수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뭐만 다르고 있어요? 구형 코드만 다르죠. 구형 코드만 다릅니다. 구형 코드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 VA 리스트라는 얘가 뭐냐면 사실은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변수. 네, 포인터 변수고요. 포인터 변수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VA 리스트라는 포인터 변수, VA 리스트라는 정의값을 따라가면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AP는 포인터인데 VA 리스트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자, 매크로 VA 스타트라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A라는 메모리 다음 주소를 AP라는 포인터가 가리켜라 라는 의미로 연산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한마디로 VA 스타트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AP라는 포인터가 n의 다음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도록 만들어낸 것이죠. 한마디로 조금 전에 저희가 n이라는 메모리가 있었다면 그 n 메모리 다음에 시작 주소를 이 AP가 가리키게 하는 매크로가 바로 VA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메모리를 접근할 때 아까는 주소 n으로부터 뭐 n번째, i번째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썼었죠. 네, 에스트리크를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냐면 ap라는 시작 주소부터의 인트형 메모리만큼 가져와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한마디로 ap가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주소로부터의 인트형 값만큼의 메모리를 가져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얘는 누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두 번째 인수의 메모리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값이 되겠어요? 10값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정수로 10값을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져오고 난 다음에 또 VA 아그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 매크로는 AP 값을 내가 가져온 인트형 메모리만큼 다시 건너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는 값을 가져오는 역할, 또 AP를 다음 가져온 메모리만큼 포인터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AP가 여기니까 또 인트형만큼 또 가져와라. 그러면 누굴 가져오겠어요? 이만큼 가져오고 AP는 또 그 다음 인트형만큼 건너뛰겠죠. 또 가져와라. 그러면 메모리를 이만큼 가져오고 AP를 또 누구로 건너뛰겠어요? 그 다음 인트형만큼을 건너뛰겠죠. 그리고 루프가 n개의 개수만큼 모두 다 돌았으니까 이 VA AND는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이 마무리 작업은 별거 없고요. AP를 이제 더 이상 주소를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널 주소를 넣어가지고 더 이상 이 AP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걸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앞에 저희가 포인트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하는 게 훨씬 깔끔한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를 이미 준비해서 가변닌자 함수를 자동적으로, 자동적이 아니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는 거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